지금부터 빠르고 확실한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복지 포털에 접속한 후 재직 공무원 퇴직급여 청구를 선택합니다. 퇴직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로그인하려는 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처음이라면 로그인 버튼 아래에 있는 사용 가능 인증서와 인증서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일 항목에 달력 표시를 눌러 본인의 퇴직연월일을 등록합니다. 퇴직사유 항목에 선택 표시를 눌러 본인의 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제 급여 종류를 체크합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전액연금을 체크하면 매월 받으실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이 표시되고 동시에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로 체크되면서 퇴직수당도 청구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수령하실 수 있는 급여로서 예상금액 역시 우측에 표시됩니다. 만일 퇴직수당을 추후에 따로 받길 원하신다면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해 체크된 버튼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재직기간의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을 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으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연금 공제일시금 예상액 산정의 재직기간을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월 지급받을 월 연금액과 일시금 예상금액이 표기됩니다. 연금기간은 10년 이상 월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형벌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화면입니다. 퇴직 전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면 자동으로 확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편 연금 개시 연령이 바로 개시되지 않는다면 지급 연월을 확인하여 확인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을 감액해서 조기에 당겨받는 조기 퇴직연금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조기에 받고 싶은 연수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년씩 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5%씩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종에 따라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 계급 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 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제 정원의 개표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항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대여학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먼저 청구일자 기준 대여학자금 잔액은 국고대여 잔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이면 해당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시상환 선택 후 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시 대여학자금을 공제하고 지급된 이후에는 다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대여학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길 원하신다면 분할상환 희망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년, 2년, 3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원하는 분할 기간을 선택하시면 매월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금액은 매월 연금에서 공제되며 퇴직 월의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일부는 일시상환, 일부는 분할 상환을 원하신다면 분할 상환 대상 금액란에 분할 상환을 원하는 총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일시공제 대상액이 표시되며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하면 매월 공제되는 금액이 우측에 표시됩니다. 이때 입력한 분할 상환 대상 금액은 매월 분할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분할 상환을 원하는 총 대상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의 주소 및 연락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급여 산정 안내문과 연금 수급 중 정보 제공 안내문 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 이메일 또는 수신 거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선택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 자녀의 유족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자녀 유무 여부에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주소와 실주소가 상이하다면 우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동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역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메일 주소가 재직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메일인 경우 개인 메일 주소로 수정하여 입력해주세요. 다음은 고객님께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원하시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계좌이더라도 IRP 계좌,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등의 경우에는 화면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과 달리 계좌를 입력할 경우 입금이 불가하며 계좌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내드린 계좌번호 등록 시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각각 다른 계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청구하신 경우 공제일시금 수령계좌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계좌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으로 사회참여활동 희망 분야 선택입니다. 사회참여 관심 분야를 선택하시고 희망 활동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단 가입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퇴직연금 청구 내용 입력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하신 내용이 맞는지 청구서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청구서 작성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로 기재되었다면 청구 확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청구 확정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청구가 완료됩니다. 청구 확정까지 마치시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구서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 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빠르고 확실한 퇴직일시금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퇴직 후에 즉시 공단으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해주세요.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복지 포털에 접속한 후 연금 서비스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퇴직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인터넷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연금 서비스 메뉴를 눌러 퇴직연금 안내 퇴직급여 청구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란에 있는 퇴직일 항목의 달력 표시를 눌러 본인의 퇴직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사유 항목에 콤보박스를 눌러 본인의 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제 급여 종류를 체크합니다. 전체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급여 종류 중 전액 일시금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예상 일시금 금액이 우측에 표시되며 동시에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로 체크되면서 퇴직수당도 청구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수령하실 수 있는 급여로서 퇴직수당 예상금액 역시 우측에 표시됩니다. 일시금 수당을 모두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맞으시다면 다음으로 형벌사항을 체크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만일 퇴직수당을 추후에 따로 받길 원하신다면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여학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청구일자 기준 대여학자금 잔액은 국고대여 잔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일시금을 선택하셨으므로 대여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지급액에서 전액 일시상환 처리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고객님의 주소 및 연락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급여 산정 안내문과 연금 수급 중 정보 제공 안내문, 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 이메일 또는 수신 거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선택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 자녀의 유족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자녀 유무 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주소와 실주소가 상이하다면 우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역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력된 메일 주소가 재직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메일인 경우에는 개인 메일 주소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퇴직수당을 수령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수당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계좌이더라도 IRP 계좌,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등의 경우에는 화면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과 달리 계좌를 입력할 경우 입금이 불가하며 계좌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시금 청구 내용 입력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하신 내용이 맞는지 청구서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청구서 작성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로 기재되었다면 청구 확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청구 확정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청구가 완료됩니다. 청구 확정까지 마치시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구서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 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고 확실한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퇴직 후에 즉시 공단으로 퇴직수당을 청구해주세요.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복지 포털에 접속한 후 연금 서비스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퇴직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인터넷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연금 서비스 메뉴를 눌러 퇴직연금 안내, 퇴직급여 청구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란에 있는 퇴직일 항목의 달력 표시를 눌러 본인의 퇴직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 사유 항목에 콤보 박스를 눌러 본인의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제 급여 종류를 체크합니다. 퇴직수당 선택 항목 중 퇴직수당만 청구해 체크하시고 퇴직급여 미청구 사유를 등록해 주세요. 콤보 박스를 눌러 미수령 합산 청구 또는 연계 신청 중에서 퇴직급여를 미청구하시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신청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급여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 꼭 연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수당만 체크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함께 수령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청구 안내를 참고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벌사항을 체크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여학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청구일자 기준 대여학자금 잔액은 국고대여 잔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퇴직수당에만 체크하셨기 때문에 대여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퇴직수당 지급 금액에서 전액 일시상환 처리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고객님의 주소 및 연락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급여 산정 안내문과 연금 수급 중 정보 제공 안내문, 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 이메일 또는 수신 거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선택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 자녀의 유족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자녀 유무 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주소와 실주소가 상이하다면 우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역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력된 메일 주소가 재직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메일인 경우에는 개인 메일 주소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퇴직수당을 수령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퇴직수당을 수령하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수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계좌이더라도 IRP 계좌,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등의 경우에는 화면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과 달리 계좌를 입력할 경우 입금이 불가하며 계좌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하여 급여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 청구 내용 입력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하신 내용이 맞는지 청구서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청구서 작성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로 기재되었다면 청구 확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청구 확정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청구가 완료됩니다. 청구 확정까지 마치시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구서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 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여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청구가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는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복지 포털에 접속하여 청구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청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청구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공단 연금복지 포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연금 서비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 인증을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해당하는 인증서를 클릭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인터넷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퇴직급여 안내 메뉴를 눌러 퇴직급여 본인 직접 청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의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란에 있는 퇴직일 항목의 달력 표시를 눌러 본인의 퇴직일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 사유 항목의 콤보 박스를 눌러 본인의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제 급여 종류를 체크합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전액연금을 체크하면 매월 받으실 수 있는 예상연금액이 표시되고 동시에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로 체크되면서 퇴직수당도 청구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수령하실 수 있는 급여로서 예상금액 역시 우측에 표시됩니다. 만일 퇴직수당을 추후에 따로 받길 원하신다면 퇴직급여와 함께 청구에 체크된 버튼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재직기간의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을, 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으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연금 공제일시금 예상액 산정의 재직기간을 입력하여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월 지급받을 월연금액과 일시금 예상금액이 표기됩니다. 연금기간은 10년 이상 월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형벌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화면입니다. 퇴직 전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지급이 개시된다면 자동으로 확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편 연금 개시 연령이 바로 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 연월을 확인하여 확인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을 감액해서 조기에 당겨받는 조기 퇴직연금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조기에 받고 싶은 연수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년씩 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5%씩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종에 따라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 계급, 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제 정원의 개폐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항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대여학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먼저 청구일자 기준 대여학자금 잔액은 국고대여 잔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이면 해당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시상환 선택 후 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 시 대여학자금을 공제하고 지급된 이후에는 다시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대여학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하길 원하신다면 분할 상환 희망 기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년, 2년, 3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원하는 분할 기간을 선택하시면 매월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금액은 매월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일부는 일시상환, 일부는 분할 상환을 원하신다면 분할 상환 대상 금액란에 분할 상환을 원하는 총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일시공제 대상액이 표시되며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하면 매월 공제되는 금액이 우측에 표시됩니다. 이때 입력한 분할 상환 대상 금액은 매월 분할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 분할 상환을 원하는 총 대상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님의 주소 및 연락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급여 산정 안내문과 연금 수급 중 정보 제공 안내문, 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 이메일 또는 수신 거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선택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 자녀의 유족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자녀 유무 여부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주소와 실주소가 상이하다면 우편 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동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역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메일 주소가 재직 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메일인 경우 개인 메일 주소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고객님께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원하시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확인 버튼을 눌러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 계좌이더라도 IRP 계좌,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등의 경우에는 화면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과 달리 계좌를 입력할 경우 계좌보안 등으로 급여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각각 다른 계좌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청구하신 경우 공제일시금 수령계좌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계좌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으로 사회참여활동 희망 분야 선택입니다. 사회참여 관심 분야를 선택하시고 희망 활동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단 가입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퇴직연금 청구 내용 입력이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하신 내용이 맞는지 청구서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다시 청구서 작성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로 기재되었다면 청구 확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청구 확정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청구가 완료됩니다. 청구 확정까지 마치시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청구서 작성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청구가 있는데요. 모바일 청구는 스마트폰으로 공무원 연금 앱에 접속하여 청구합니다. 모바일 청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 앱에 접속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본인 직접 청구 버튼을 누른 후 급여 종류, 연금 개시, 연령 확인 계좌 등록, 학자금 상환 방법 등 청구 내용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 사항을 확인한 뒤 청구 확정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청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청구가 있습니다. 우편 청구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재직자지원실로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서식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고객 참여와 상담 내 각종 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구인은 퇴직 또는 사망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을 통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공단에서는 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연금 취급기관을 통해 퇴직 사실 확인을 위한 퇴직 발령장,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거하여 확인합니다. 공단에서 경찰청의 공무원 재직 중 범죄 경력 여부를 경찰청에 조회하고 경찰청 범죄 경력 조회와 회신 결과 금고 이상의 형,
재판 중, 수사 중 등 급여의 제한 또는 유보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등의 형사재판 확정증명원, 판결문 등을 발급 의뢰합니다. 재직기간 적용, 보수 등 급여 산정 기초를 확인하고 급여 산정, 기여금 미납 등 채무의 확인 및 공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확인,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확인 등을 거쳐 퇴직급여 심사를 완료하고 공단에서는 급여 심사를 마친 건에 대해 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자금 교부 의뢰를 거쳐 청구인이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 내역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급여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기는 의원, 면직 등 일반 퇴직은 퇴직일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직, 정년 명예퇴직은 퇴직일 1개월, 교육직, 정년 명예퇴직자는 2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나 기업, 신한, 시티, 제주은행의 가계자금 융자, 알선대출이나 우리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여학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연금 청구자는 학자금 상환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을 청구서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연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분할 상환 시 연금 초과 대여학자금은 일시 상환 처리됩니다. 그리고 일시금 청구자 및 연금 미개시자는 일시 상환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퇴직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상 모든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행위 없이는 고객이 원하는 급여가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것인지,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은행계좌가 무엇인지, 대여, 학자금 등 미납금 공제 방법이 분할 납부인지, 일시 납부인지 등 급여 지급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청구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팩트체크, 사전 청구하면 퇴직 전에 빠르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사전 청구 시에도 퇴직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급여 청구가 원칙이나 일시에 청구가 몰리는 정년과 명예퇴직의 경우, 일반직은 퇴직 1개월 전, 교육직은 퇴직 2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급여 청구 시기를 분산하여 급여 심사 및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사전 청구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퇴직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순으로 퇴직급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청구를 하시면 퇴직 후 좀 더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죠. 세 번째 팩트체크,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퇴직 시까지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다면 기여금 납부 종료 후에도 퇴직급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과 같은 기본보수와 재직기간, 지급률 등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즉, 재직기간 상한에 도달하여 기여금 납부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재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다면 퇴직급여도 함께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 도달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에 들어가는 재직시간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금 납부 종료 전보다 예상 퇴직급여 인상폭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 예상 퇴직급여는 매월 일정한 폭으로 인상된다? 아닙니다. 퇴직급여 산정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매월 인상폭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별 퇴직급여 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산정 요소의 변동으로 재직기간 1월에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연금이 인상되는 연금액은 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팩트체크, 재직기간과 직급이 비슷한 동료는 나와 연금액도 비슷하다?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동료 공무원과 퇴직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 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 세개년도 직급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2070년 이후 기간은 매년 5월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산정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09년 이전 산정보수는 승진, 승급월 차이 등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수월액 평균액이 다른 경우 2070년 이후는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과 개별 수당액을 기초로 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16년 이후에 도입된 소득 재분배 비율도 퇴직연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재분배 비율이란 퇴직 직전 3개년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대비 공무원 본인의 정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나눈 값에 따른 적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나의 소득 재분배 비율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경우에도 2076년 이후 예상 연금월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동료 공무원과는 퇴직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해결이 되셨을까요? 공무원 연금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월 25일 연금 지급 연금 25의 약속, 믿음직한 평생 동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